맛있는 하루 다시 시작된 삶. 서울 강동구 햇살마루 요양원. 89살 김정희 할머니는 하루를 창가에서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은빛 머리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잠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마음은 가벼운 기대감보다는 무거운 피로감이 앞섰다. 요양원 생활이 점점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다. 몇 달마다 바뀌는 조리사들 때문에 그녀의 식사 만족도는 바닥을 치고 하루 일과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된장국은 싱겁거나 짠맛이 들쭉날쭉했고 반찬은 성의 없이 담겼다. 밥을 먹어도 입맛이 맞지 않아 속으로 투덜거리는 일이 반복됐다. 정희 할머니는 매 식사마다 투덜거리며 입맛 없는 밥을 억지로 삼켰다. 그 결과 요양원에서의 생활 전반의 의욕이 사라졌다. 아침 산책도 게을리했고 손바느질도 마음이 들지 않아 한동안 바늘과 실을 놓았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보며 한숨 짓는 날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조리사 박민호 씨가 들어왔다. 그는 이전과 달리 세심하게 반찬과 국물의 간을 맞추었고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어르신들을 맞이했다. 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이번에도 금세 바뀌겠지. 하지만 첫 식사에서 된장국 한 숟가락을 먹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가 찾던 맛이야. 그날부터 요양원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리사 민호 씨가 만든 밥과 반찬이 기대되어 하루를 시작했고 손바느질 작품을 만들면서도 활기가 생겼으며 산책이나 프로그램 참여에도 의욕이 붙었다. 정희 할머니는 조리사에게 살짝 농담처럼 말했다. 민호 씨, 이제 당신이 내 하루를 책임지는 거야. 민호 씨는 웃으며 반찬 간을 맞추고 때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정희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늘 혼자 조용히 있던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손바느질 작품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그 후 요양원에는 작은 사건들이 생겼다. 정희 할머니가 만든 작은 수혜 작품들이 복도 곳곳에 놓이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리사 민호 씨의 음식은 이제 요양원 사람들에게 작은 기대감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에 대화와 웃음이 늘어났다.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정희 할머니에게 음식 맛 평가를 부탁하며 친밀감을 나누기도 했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몇 달 전까진 하루하루가 지루했지만 이제 맛있는 하루와 작은 즐거움이 생겼구나. 89살, 아직 삶은 충분히 달콤하구나. 은빛 머리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요양원 생활에 다시 활력이 흐르고 마음속 작은 행복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작은 불안감을 느꼈다. 조리사 민호 씨가 휴가를 간다는 소식을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조리사? 또 내 하루의 맛이 망가지는 건가? 할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첫 숟가락을 먹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밥을 배달한 것은 민호 씨가 아닌 다른 젊은 조리사였다. 오늘은 누군가? 조리사 아저씨는 밝게 인사했지만 정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울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그날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또 바뀌었구나. 맛있는 하루가 끝나는구나. 식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된장국은 싱겁고 반찬은 평소 민호 씨가 맞춰주던 간과 달랐다. 정희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88살 김영순 할머니가 걱정스레 다가왔다. 정희야,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밥이 맛없어서 그래?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맞아요, 영순아. 민호 씨가 휴가라서 그런가 오늘 밥은 마음에 안 들어. 점심을 먹고 난 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정희 할머니는 다시금 우울감을 느꼈다. 산책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손바느질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그때 민지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정희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민호 씨가 휴가라서 매 끼니가 이렇게 우울할 줄 몰랐어요. 이제 또 새로운 조리사가 내 하루를 망칠까 걱정이에요. 간호사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민호 씨가 휴가 중이라도 요리사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금방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후 프로그램 시간에도 흥미가 없었다. 노래교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녀는 가만히 창가 쪽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해질녘 햇살을 바라보며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맛있는 하루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하지만 기다려야지. 민호 씨가 돌아오면 다시 내 하루가 살아날 테니까. 오늘은 잠시 멈췄지만
마음속 작은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활기가 찾아오겠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나이 든 삶의 지혜라니까. 김정희 할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리사 박민호 씨가 휴가를 떠난 사이 매끼니는 다시 단조롭고 맛이 맞지 않아 요양원 생활의 활력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날 아침도 정희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또 누가 내 하루를 망치겠지. 하지만 창문 너머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리기도 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요양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 씨가 휴가를 마치고 오늘 돌아오신대요. 이 소식에 정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기대감과 설렘이 스며들었다. 점심시간 정희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서자 민호 씨가 밝게 인사했다. 정희 할머니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민호 씨. 이제 내 하루가 살아나겠구나. 첫 숟가락을 먹는 순간 정희 할머니의 표정은 활짝 밝아졌다. 역시 내가 기다리던 맛이야. 민호 씨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매일 평가해도 되죠? 정희 할머니는 장난스레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 하루의 맛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날 이후 요양원은 다시 활기가 넘쳤다. 손바느질과 수의 작품을 다시 시작한 정희 할머니는 복도를 지나가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작품을 보여주었다. 평소 혼자 있던 87살 조연옥 할머니도 관심을 보이며 작품을 구경하고 함께 웃었다. 간호사 민지는 활기를 되찾은 정희 할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음을 느꼈다. 오후에는 요양원 프로그램, 노래교실과 미술 시간이 열렸다. 정희 할머니는 색연필을 들고 미술 시간을 즐기며 웃음을 터뜨렸다. 노래교실에서 그녀는 민호 씨가 만든 점심 덕분에 활력이 생긴 덕분에 평소보다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다른 어르신들도 덩달아 흥이 나며 함께 참여했다. 점심과 프로그램 외에도 작은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민호 씨는 어르신들의 개인 취향을 기억하며 반찬을 조금씩 맞춰주었고 정희 할머니는 그 세심함을 칭찬하며 작은 농담을 던졌다. 민호 씨, 오늘도 내 하루를 책임져 줄 거죠? 물론이죠, 할머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해질녘 햇살을 받으며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몇 달 전까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맛도 없었지. 그런데 작은 관심 하나가 내 하루를 이렇게 바꿀 줄이야. 89살, 아직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요양원 안에는 웃음과 활력이 가득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점심시간과 프로그램 시간에 즐거움을 찾았고 간호사와 직원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정희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미소 지었다. 맛있는 하루, 작은 행복,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내 하루가 다시 살아났구나. 햇살마루 요양원의 하루는 그렇게 작은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조리사 민호 씨와 정희 할머니, 그리고 요양원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작은 배려와 관심 덕분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갔다.